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결국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회로 소재, 반도체 PK용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도 진출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2차 전지에 쓰일 수 있는 이런 수사나 리튬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이 여기서 생산된 수사나 리튬은 삼성 SDI와 SK에 각각 1만 톤씩 제공이 될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지금 문제가 어떤 메탈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메탈의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매출액이 생각보다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로 인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를 통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한 부분도 있다라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소비 둔화로 인해서 전기차의 재고가 쌓였죠. 그리고 재고로 쌓임으로 인해서 배터리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 전지나 전기차에 관련된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 살아날까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이제 전반적인 소비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전기차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대돼야 조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좋아질 거라고 이제 말을 못할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녹스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서 상당 부분의 수혜를 받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디스플레이용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녹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세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퀀텀 닷 OLED가 있고, 하나는 이제 W OLED가 있고, 하나는 이제 중소형 OLED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퀀텀 닷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이제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이 퀀텀 닷에 들어가는 필름이 이제 보통 일본 업체한테 수입을 했었지만 이녹스가 퀀텀 닷 OLED용 광학 필름을 국산화함으로써 삼성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었고, 또 이제 이녹스 W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밀고 있는 건데 이런 WOLED에 대한 봉지 필름을 이녹스가 제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퀀텀닷과 WOLED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수혜를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OLED 부분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방향성이라고 보게 되면은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보다는 이게 중소형 디스플레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 이유가 결국에 이런 코로나 이후 이제 고금리가 시작이 됐고, 이런 고금리로 인해서 결국에 소비가 둔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 둔화로 전반적인 경기적 침체로 인해서 거시적인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제품이 조금 비싸고 교체 주기가 조금 긴 이런 대형 패널을 탑재한 TV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WOLED를 1000만 대 물량 정도 생산할 수 있지만 절반 정도 수준밖에 생산하지 않았고, 그리고 삼성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컴톤닷 OLED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소형 OLED에 집중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런 중소형 OLED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대형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도 있지만 이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플레이가 다시 말하자면 결국 대형 패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교체 주기가 길다 보니까는 이런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수비가 둔화가 되는 상황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제 중소형 OLED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기업으로서 이제 탄화는 이제 봉지에 필요한 필름을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OLED에서 봉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이제 외부의 OLED의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공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필름을 이녹스 첨단 소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OLED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녹스 첨단 소재가 소재 기업으로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당장은 뭐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진 않죠. 인옥첨단 소재 이제 25,000 크게 한번 살펴보자면 저점 25,800원, 고점은 이제 뭐 48,000원이 있겠지만 이건 너무 고점이고, 지금 상황에서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한 31,000원 부근이 있겠죠. 조금 크게 보자면 이제 한 31,000원 부근보다는 한 32,000원, 32,500원 부근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저점 부분에서 반등이 왔고, 그 과정에서 다시 조금 하락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이평선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이 하방을 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평선과 60평선의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면은 60평선이 하방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뭐 하락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60평선이 완벽하게 하방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중기적인 추세가 뭐 하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잘 방어를 하게 된다면 다시 이제 32,500원 부분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시나리오는 일단 뭐 여기서 반등이 와서 32,500원 부분을 찍는 건데, 이 여기를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간중간에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살짝 눌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의 바닥 정도 조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는 28,000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25,000원 부근을, 25,000원, 뭐 26,000원 부근을 잘 지켜줄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이제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제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 3만 원 부근을 잘 지켜줄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방이나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 구간을 잘 지켜줄 건지는 한번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녹 첨단 소재가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런 앞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이제 OLED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소재 업체로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 우리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녹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OLED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커져가고 있고, 새로운 신제품이 어떤 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신제품이 판매량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리눅스 첨단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